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곽수정입니다. 이 정부가 5월까지 인공지능 프로젝트 로드맵을 139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 후쿠오쿠 뮤추얼 생명보험사가 그저께 34대의 인공지능 로봇을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34대의 유지비가 1년에 한 대당 3,8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미 의료계 쪽으로도 레지던트 2년차를 넘어서 전문의 2년차까지 진행이 확장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마 110세 평균 연령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이 기계 문명과도 다퉈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정치도 그냥 인공지능 로봇에 맡기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니 인공지능도 영어로 AI고 조류독감도 AI입니다. 네,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발생 5년 만에 법원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누적 피해자 수가 5,300명이고요. 사망 피해자 수가 1,600명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피해 규모를 나타낸 가습기 살균 피해,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새벽 경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 나왔었죠. 어제 저도 경주에 다녀왔는데 지진에 관련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 4부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과 인터뷰를 해보고요.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데이터 정치 분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현안과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IM피터의 임병도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정당별 소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새누리당.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자진 사퇴 시한이 6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이 원래 사퇴 기한이었지만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면 결사 항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네. 임 비대위원장 오늘 이제 상임정국위원회 소집을 강행하면서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서청원 측은 이제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고, 네. 최경환 의원도 좀 무시하는 태도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친박계 의원들에게 상임정국위원회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네. 그래서 오늘 결국 제적위원 53명 중 20명만 참석해서 정족수 미달로 이제 비대위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총선 패배 이후 혁신 비대위 구성 무산에 이어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이제 원래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해 당 윤리위원회를 열러 탈당 요구나 이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가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된 거죠. 현재는 이제 서로 나를 세우면서 대립하는 등 갈등의 모습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50명이 그냥 위임장을 임명진 위원장에게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모임에는 또 30명이 빠진 20명만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1정당으로 커진 더불어민주당 말입니다. 지금 네.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40%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이제 50%까지 올라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0%까지요? 예. 자, 50%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민주당의 이제 불협화음의 발단이 일면 개헌저지 보고서 때문인데요. 네.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꾸려진 진상이 보고서에는 네.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비문 쪽에서는 네. 지성주 부위원장의 어떤 보고서 지시 의혹이나 네. 김용인 위원장의 어떤 유임 등에 좀 반발하거나 네. 이게 제대로 해석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반응들이 있어갖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추미애 대표가 이제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반목이나 문제들이 대선 경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추 대표가 이런 모습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이거와는 별개로 지금 개헌보다는 개혁이다 이러면서 오늘 4개 정도의 개혁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선거 공약 다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개혁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만들면서 예. 이제 어떤 선거보다는 자신이 어떤 이 그 정권을 새로 창출하면은 네. 우리나라를 어떤 개혁하는 뭐 변화의 그런 선두자가 자기가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번 개헌 문건 파동을 인해가지고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친문 세력 쪽에서 난 그 문건이라기보다도 문자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나 어떤 비문 쪽에서 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그 문건도 그렇고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비문계된 이제 문자 당을 망치고 뭐 이렇게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다 뭐 이런 네. 걸 얘기를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항의 문자 폭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당이라는 게 입장이 다르고 뭐 또 시너지가 있는데 뭐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시너지가 없다면서 네. 입장이 다르다고 어떻게 뭐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를 무조건 뭐 컷하거나 그런 것들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 조합들이나 항의들이 점점 어떤 사태로 갈지는 아직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말 혼돈의 세계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김종인 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진 이런 적폐의 문제, 불통의 문제. 예. 만약에 이거를 추 대표한테만 던져놓고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그냥 내몰라라 하면은 어제 포용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뭐 지금 정부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전 대표고 지금 대선 후보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인이죠, 사람한테 그냥. 모든 예. 것을 맡기는 건 무리다. 네. 또 한편에서는 아니 지금 그 누가 봐도 대선 후보 이제 그 여론조사 1위 나오고 네. 누가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 전 대표가 알아서 개혁을 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이 뭐냐면 문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느냐라고 좀 봅니다. 결국은 지금 각 그 내부에 있는 그 여러 대선 주자나 그 개파들을 네.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손잡고 공정한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정치력과 그러니까요. 역량이 아닌가 봅니다. 한편으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선 출마 곧 할 것 같은데 선언할 것 같은데 손학규 전 의원 보고는 선배님 정치 그만두십시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네. 각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좀 조금씩 달라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안희정 그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그 과거에 있던 기존 정치권과 좀 다른 모습들을 네.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제3지대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뭐 반기문 전 총리와 연대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적폐의 어떤 청산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주승용 의원 말입니다. 정권 교체를 못해도 친문재인 세력과는 손잡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정청래 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도 예. 이게 사실 이제 문재인이라는 단어보다 예. 정권 교체를 못해도란 말이 더 분노를 좀 유발시켰거든요. 그렇죠. 이건 네, 좀 말 실수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예. 정권 교체인데 예. 좀 영리를 건드렸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주승용 원내대표 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거 때만 되면 합당해서 분당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하니까는 그래서 당대당 통합은 없지만 연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다시 이제 뭐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어디에 입당할까요? 저는 이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 아직까지는 간을 볼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진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서 지금 협상을 하고, 네. 그 후에 결정을 해도 그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늦지 않거든요. 간을 너무 오래 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새를 빨리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랬어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MPT의 임병도 씨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